저는 그 아까 댓글 단 분이랑 좀 비슷한 건데 네. 웨이크보드를 탈 때인데 네. 베이직이라는 기술을 배울 때였어요. 내가 슬로우로 천천히 들어가서 탑을 정확히 밟고 지금이다 하고 탁 뛰었는데 그 전까지 뛰었던 거랑 완전 차원이 다르게 퐁 올라가는데 제대로 공중에서 딱 시간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던 그때 기억. 뒤졌어야 되는. 네, 수해복구 문센 오늘의 주제는 플로우, 몰입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몰입이 그냥 단순히 뭘 집중하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무언가에 빠져서 즐기는 걸 넘어서 사람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몰입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몰입에 대한 개념부터 좀 보면은 몰입이 자의식이 사라질 정도로 어떤 일에 심취해 있는 상태래요. 인간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고 뇌가 일단 이 플로우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은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일할 때 성공하고 싶으면 몰입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내 의지로 되진 않잖아 사실. 근데 몰입의 8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어려운 건 빼고 좀 이제 두드러지는 것만 볼 건데 네. 첫 번째가 완전한 집중 그렇겠죠. 그리고 목적의 명료함이 있어요. 목적이 명료해야 집중이 네. 되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두드러지는 요소인데 시간의 변형입니다. 시간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네, 그리고 내적 보상 그리고 노력하지 않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냐면은 내가 굳이 뭘 애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음, 도전과 기술의 균형, 행위와 자각의 합병, 과제에 대한 통제력을 느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제일 두드러지는 특징이 시간의 변형입니다. 시간 아니, 이거는 가까운 예로 영화. 네. 진짜 재밌는 영화는 순식간에 지나가거든. 그렇죠.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몇 시간 지나 있을 때 그리고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되게 찰나의 순간인데 갑자기 슬로우 모션 걸리는 거. 있어요. 있죠. 저 계곡에서 익사할 뻔할 때. 근데 나도 좋은 상황은 아니어서 그거 이건 창국씨처럼. 주마등. 주마등. 그거는 이제 임종 직전 아니야? 주마등이라고 하기엔 내가 살아있잖아. 그럼 내가 봤을 때 이승과의 작별 인사 같은데요? 죽기 전에 살으려고 막 갑자기 몸에서 아드레날린 막 나와가지고 복구야! 몰입에 관련된 콘텐츠를 봤는데 네. 그 밑에 댓글들 자기 경험들이 쫙 달린 거예요.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축구하는데 내가 골키퍼였고 골대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뒤엉켜서 몸씨름을 하던 와중에 순간적으로 시간이 갑자기 10배가 느려진 것처럼 느껴졌고 공중에 가만히 공이 떠 있는 순간이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 느려진 시간 속에서 손을 뻗어서 공을 잡아서 점수를 지켰다.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혹시 이런 순간이 있었나요? 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고등학교 때 택시를 타려고 인도에서 이제 차도 쪽을 바라보면서 택시를 잡으려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뒤에가 언덕길이었거든요. 뒤쪽에서 그러니까 뒤에 눈이 달리지도 않았는데 뒤에서 뭐가 내려오는 온다.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게 짧은 찰나의 시간이었는데 이게 엄청 길게 느껴지면서 그 차가 슬로우 모션으로 내려와서 인도에서 내려와서 나를 덮쳤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정말 아 약간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려질 수도 있구나. 그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피했어요? 못 피했어요. 사고 났어 그래서? 네, 사고 났어. 길게 내려놓고 그걸 못 피했어. 그러니까 길게 하면 피하지. 아니 근데 실제로 아니 실제 그러니까 10km로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내 머릿속에서는 그게 되게 길게 어. 내려왔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 너무 짧았던 거죠. 그러면은 뭔가 감지는 했으나 네. 몰입은 안 된 상태인가 보다. 왜냐면 못 보고 있으니까. 왜냐면 아니야 보였다니까 내가 앞을 보는데도 뒤에서 차가 내려오는 게 보였어요 진짜. 기분 탓이야. 아니면 지나고 나서 기억 왜곡 막 이런 거. 아, 어렸을 때 내가 뭐 한 살 때 기억 못하는데 기억하는 것처럼 그래, 얘기하는 그래. 그런 것처럼 아무튼 근데 저는 네. 그렇게 시간이 길어지는 거는 그때 딱 한 번 경험해보고서는 해본 적은 없는 것 저는 지금 같아요. 기억나는 건 딱 한 번. 네. 그 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제가 7년 동안 알고 지내던 그 여자 후배 내가 네. 사실은 좋아했는데 네, 사귀지 못했던 네. 그 친구가 소개팅 해줘가지고 만났던 친구랑 계속 뭔가 분위기가 좀 어긋나고 안 맞았는데 커피숍에서 둘이 같이 앉아있는데 너무 좀 시간이 불편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부른 거지 소개해준 그 7년 동안 알았던 동생을. 주전자를. 근데 걔가 그냥 머리를 질끈 묶고 집 앞이었거든. 그래서 그 커피숍으로 들어오는데 마치 광명을 맞이한 것처럼. 약간 광고에서 들어오면서 막 들어온 줄. 별빛이 내린다 이거.
그때 진짜 약간 슬로우 모션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처음 보는 것도 아니었는데. 아니 그때 깨달은 거지 내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구나.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은 저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나 봐. 그때 약간 지금도 약간 선해요. 그 느낌이 걸어오는 그 모습이 완전 슬로우 모션 걸려가지고 그대로 리와인드가 된 느낌이야. 너무 불편했나 봐. 내가 전에 불탄 횟집에서 회 먹고선 서로 너무 불쾌한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간 커피숍이었거든. 저는 그 아까 댓글 단 분이랑 좀 비슷한 건데 네. 웨이크보드를 탈 때인데 네. 베이직이라는 기술을 배울 때였어요. 웨이크를 끝까지 보고 탑을 제대로 밟고 뛰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의 이제 쭉 나갔다가 그 어프로치라고 이제 빨려 들어갈 때 쭉 빨려 들어갈 때 보다가 끝에 못 보는 거예요. 자꾸 눈을 질끈 감고 자꾸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계속 뛰는데 어느 순간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슬로우 모션이 걸리는 거예요. 되게 천천히 가는 거야. 자 보인다. 그러더니 웨이크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탑까지 들어가는데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슬로우로 천천히 들어가서 탑을 정확히 밟고 지금이다 하고 탁 뛰었는데 그 전까지 뛰었던 거랑 완전 차원이 다르게 퐁 올라가는데 제대로. 공중에서 딱 시간이 멈추는 거야.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던 그때 기억. 뒤졌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갑자기 속마음이 나가지고 죄송해요. 이때 돌아가셨으면 이때도 주마등. 이때가 주마등이야. 이거. 이게 주마등이죠. 그래. 이게 주마등. 제대로 좀 하지. 그리고 공중에서 시간 멈추면서 내 전 세계 돌아야 돼 한 번. 진짜 죄송합니다. 예. 제가 앞에서 배 끌던 사람이 마지막에 손문선 씨 웃고 있었다고. 도는 와중에 웃고 있었다고. 이제. 기분 좋게 가셨다고. 근데 보통 이렇게 운동 같은 거 할 때 좀 그런 것들을 많이 그러니까. 경험하시나 봐요. 제가 주변에 이제 운동선수들이 많으니까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봐도 보이지 않는 패스의 길을 순간적으로 이 침투 패스를 넣을 때 그런 경험 있는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어느 순간 선수들이 움직이는 게 슬로우로 보이고 그 길이 하나가 탁 보인대요. 그럼 그때 패스를 찔러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태클을 했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엉켜 있을 때 딱 저기다. 하는 순간 천천히 지나갔을 때 태클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타자들이 가끔 얘기하죠. 어느 순간 그 야구공이 수박만하게 보일 때가 있다. 그러면 땅 치면 스위스파 맞고 이제 날아가거나. 저는 뭐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다른 경우에 비슷한 경험은 중계를 하다 보면 혼전 상황에서 그게 이제 그 입이 안 트일 때는 말이 멈춰지는데 어느 순간 무아지경처럼 순간적인 그 그림의 상황을 랩처럼 쭉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그때 무슨 멘트를 안 씹었나? 그리고 리플레이를 보면 거의 정확하게 설명을 다 했어요. 근데 무슨 말을 했는지 순간적으로 기억이 잘 안 나죠. 근데 그때는 그 끽해야 한 5초 되는 장면인데 그게 되게 느리게 다 보여요. 어디서 움직이고 누가 옆쪽으로 빠지고 공이 일로 들어가서 뭐 하는 몰입이지. 게 순간적으로 쓱 다 보이니까 그대로 쭉 얘기를 하면 틀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신의 경지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특징이 있는 게 제가 바로 다음에 말하려고 했는데 통제력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가 눈앞에 쫙 그려지는 거예요. 마치 암벽 등반가들이 암벽 앞에 서가지고 쭉 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보기엔 그냥 벽인데 길이? 라인을 보잖아요. 이렇게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종윤 씨도 이제 그런 게 보인 거잖아요. 그 댓글 중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첼로 전공자인데 첼로를 연주하다가 무의식에 빠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대요.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고 시간이 되게 느리게 흘러가는 느낌인데 그 와중에도 자기 손과 뭐 이런 건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말하고 있고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면은 연주가 끝나 있대요. 그래. 제가 보니까 이 몰입의 상태가 되려면 어느 정도 굉장히 고도화된 트레이닝이 된 상태에서 이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건 맞아요. 네. 연습을 문선이 같은 경우도 여러 번의 실패 그치. 연습이 있었으니까 그런 순간이 그때 뒤졌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 거짓말은 아닌데 하면 안 되는 말인데 했어요. 속마음이 너무 자꾸 튀어나와가지고. 굴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네. 정민여가 얘기한 게 이겁니다. 몰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게 있는데 도전의 난이도랑 본인의 기술이 거의 비슷할 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기술도 낮고 도전의 난이도도 낮으면 안 생기는 아무것도 거고. 아님. 그렇구나. 근데 내가 기술이 안 되는데 난이도가 높으면 포기. 맞아. 그럼 안 되죠. 네, 근데 내 기술도 높고 도전의 난이도도 높을 때 몰입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경험해
저는 또 생각났어요. 네. 잊어먹고 있던 기억인데 네.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IQ 테스트를 하는데 네. 그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의 IQ 테스트 문항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도형을 뭐 여러 개 쌓아놓고 이게 그 똑같은 모양의 도형을 쌓아놓은 거지. 근데 뒷모습은 안 보이잖아. 네. 그림이니까. 예, 1차원의 표현이다 아, 보니까. 뭔지 알겠다. 그 몇 개의 도형으로 이걸 쌓았을까 아, 계산하는 너무 문제가 쫙 어려워, 있었어요. 그런 근데 거. 나도 그런 거 어려워. 그날 컨디션이 되게 좋았나 봐. 보면 생각나는 거야 몇 개인지. 오. 그래서 내가 느껴도 이 IQ 테스트는 너무 내가 술술술술 답을 적어 내려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내 인생 최고 IQ가 나왔거든. 몇 나왔어요? 148이요. 괜찮은데? 거 아니에요? 맨사야 맨사. 148이? 150 이상이 아, 그래? 괜찮아요. 근데 거의 아. 그 정도면 그럼 마이너 그 맨. 이후로는 그렇게 나온 적이 없을 거예요. 거의 내 키야 거의 정도면은 148이면은. 조금만 더 컨디션 올라가. 그러니까 큰 차이 없어. 50보 100보거든 어차피. 근데 아직까지도 기억나요. 그날의 느낌이 탁탁 다 보이는구나. 타타 보이 되게 명쾌하게 보이는 거야 되게. 그냥 보면 그러게. 떠올라 오. 개수가. 난 그날 컨디션이 엄청 좋았나 봐. 그 왜 시험 문제 같은 거 보면은 가끔 진짜 장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딱 되게 잘 술술 잘 풀리는 날이 있잖아요. 있죠, 극히 있죠. 드물기는 그리고 틀려. 하지만. 왜 이렇게 잘 풀리지? 딱 이거 다 틀렸어. 내가 첫 수능에서 외국어 영역이 그랬거든. 28점 나왔어. 아 실제 외국어 맞네. 그래서 내가 외국어 영역만 맨 마지막에 채점했거든. 그래서 나는 씨발 나 서울 다니는 연구대다. 야 이거 만점이다 이거. 와, 대박 났다. 서울 다니는 연구대다. 왜냐면은 언어 영역 만점 받았으니까. 오늘 만점 받았다고? 응, 언어 영역 만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나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냐. 나 이거 연구대 가겠다 했는데 외국어 영역 28점 나오더라고. 어쩐지. 아니 답이 그렇게 너무 잘 보이는 그렇게 거야. 술술 풀었는데? 그냥 기분이 진짜. 좋았던 거야 그냥. 나중에 답안지 그 풀이된 거 있잖아. 네. 내가 읽었던 지문이랑 전혀 다른 거야. 아니 난 너무 명확하게 그 내용이라고 생각했거든. 전혀 다른 내용이더라고. 영어 듣기평 가서 들으면 아씨 뭐야 러시아 사람이 녹음했나. 그래 이상해. 이렇게 들을 때 점수가 높고요. 오히려. 술술 잘 들리잖아요. 아, 그런 바로 틀려. 꼬라 다 틀려. 맞아 맞아. 내가 긴장이 풀리거든. 잘못된 방향의 몰입인 거 봐. 그렇지. 복구야. 궁금한 게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연상작용으로. 섹스할 때도 몰입의 상태가 될 수 있을까? 뭐 저도 이런 지금 그게 생각이. 궁금했어요. 그쵸. 그런 경험이 있는지. 근데 저는 늘 몰입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늘 찰나같이 느껴지거든요. 이것도 주마등. 그거 곧 죽잖아. 죽기전, 죽기전. 그래. 내가 이제 꼬마등처럼 꼬마등이 꼬마등한데 이렇게 꼬무등 꼬무등. 아 원래 찰나였나? 그래. 찰나같이 느낀 게 아니라 슬로우 모션 걸려요? 끝나고 난 다음에는 좀 그렇게 슬로우 모션 걸려. 근데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집중, 집중. 목적의 명료함, 목적이 명령하죠. 시간의 변형, 어. 내적 보상, 노력하지 않음, 도전과 기술의 균형, 행위와 자각의 합병은 잘 모르겠고요. 과제에 대한 통제력을 느낌. 거의 다 해당되지 않아요? 거의 다 그치. 그죠? 되게 고도로 모든 감각을 되게 민감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되고. 다들 뭔 생각하는 거야 이거? 네. 다들 의무적으로 다들 하나. 다들 의무적으로 하나 봐. 아이고. 근데 이거를 네. 놀랍게도 네. 연구한 박사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킨제이. 아 킨제이. 실제로 그게 몰입이 되는지. 몰입이 되는지를 섹스할 때 몰입의 상태에 빠져드는지를 실제로 연구한 박사가 있는데 네. 그 결과를 듣기 전에 네. 제 생각을 얘기하면 네. 오히려 아까는 연습을 많이 해야 몰입의 경지에 오른다 그랬잖아. 저 일정 정도의 나의 어떤 스킬이 있어요. 근데 섹스는 처음 보는 사람이랑 할 때 더 몰입되는데. 봐봐. 처음 보는 사람이랑 하는 건 난이도가 있잖아요. 그러네. 도전 과제의 난이도가 있잖아요. 기술도 높아져야 되지만. 조건 8개 거니까 하나는 걸리겠지. 여러 개 걸어놨으니까. 근데 좀 그런 것 같기도 하네. 그리고 그래서 전체적인 상대방을 따지지 않고 그냥 이 성관계 횟수로 따졌을 때는 연습이 많이 된 상태니까. 그렇죠. 제 친구가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여자친구가 관계 중에 울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저도 가끔 이런 얘기 듣거든요. 그래서- 싫어요? 그래서 그 아니, 물어보면 사실 운건 솔직히 팩트일 거고 감격스럽다는 본인의 해석이겠죠. 너무 슬퍼서 울었을 수도 있잖아. 그랬나? 그래서 나는 그게 나는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런 적이. 내 친구도 그러더라고. 막 우는데 울면서 도망간다는 거야 막. 도망간다고? 도망가는 게 막 완전히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약간 그 피하려고. 찌릿찌릿한 느낌 때문에 약간 이렇게 여자가 근데 난 솔직히 운 적은 있어. 진짜요? 네. 운 적은 있어요. 왜? 눈을 찔렀어요? 존존스.
그러니까 몰입의 경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너무 좋고 이럴 때는 눈물이 나던데. 진짜. 네. 그래서 나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나는 그동안 잘 못하는 건가. 너 기술을 더 키워. 그래서 나는 좀 자괴감이 느껴졌어. 내 친구 전화를 했을 때. 난 없었거든. 아니 저는 운 적은 없어요. 근데 예전에 이 경험을 하기 전에 네. 누구더라? 베르나르 베르베르인가? 소설을 읽다가 이 관계를 하고 나서 여자가 막 웃는 장면이 나와요. 웃는 거 웃는다고? 웃을 때도 있지. 근데 나는 그게 되게 그땐 생소했거든. 아니 네. 어떻게 이렇게 섹스하다 웃을 수 있지? 이랬는데 그건 되더라고. 웃는 웃는 건 거? 되더라고요. 어떻게 웃냐에 따라 그거 있잖아. 그 야, 이거 이렇게 램프의 지금처럼 그거 무슨 왕자인데? 이렇게 시간 타는데 나오다. 돈데크만 돈데크만은 그 주전자 이름이고. 그래 거기서 램프에 가봐가 나와. 무슨 왕자야. 그래 걔가 웃어. 왕자가 아무 이유 없이 웃어. 그렇게 웃고 있어요. 되게 잘해. 어릴 때 이거 연습했거든. 무서울 것 같아. 도마뱀 코치 좋아하는 애잖아. 거의 그 개콘의 이종훈 씨 웃는 것처럼. 오마르 왕자였나? 어쨌든. 그랬던 네.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섬뜩할 것 같은데. 만약에 관계하고 나서 여자가 그렇게 웃으면 난 다신 그 사람이랑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막 웃으면 네. 여자니까 막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요. 근데 그 섹스할 때 몰입의 상태가 될 수 있는지를 이걸 연구한 건 아니고 다른 연구를 하다가 그러니까 최적의 섹스의 8가지 구성 요소 뭐 이런 걸 뭐죠? 너무 궁금하네요. 받아 적을게요. 다 맞추려고. 부부를 비롯해서 장기적 관계에 있는 커플 100여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섹스하는 동안 몰입 상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걸 알아봤는데 성적 만족 척도랑 몰입 상태 척도 이렇게 2가지 척도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를 네. 봤는데 이 연구에서는 아쉽게도 몰입과 성적 만족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연구가 거의 그렇잖아요. 통계를 내서 수치를 보잖아요. 네. 수치가 일정 수치가 안 되면 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네. 못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아무래도 후속 연구들이 나오면 분명히 유의미한 상관관계 수치를 뽑을 수 있다. 또 모른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연구가 있다는 게 놀랍죠. 네.